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요즘 웬만한 규모의 헬스클럽에 가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운동기구들이 마치 군대 열병식을 하듯이 도일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의 경우에는 이런 압도적인 모습의 다양한 종류의 운동기구들을 처음 볼 때, 앞으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운동기구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루면서 제대로 운동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까지 앞서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다양한 종류의 운동기구들을 익혀 나가는 데는 역시 뭐니 해도 자신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몸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익혀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가 다 그러하듯이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기 이전에 또는 동시에 운동기구들이 만들어진 유래나 또는 운동기구의 명칭이 생긴 그 역사적 배경 같은 것을 알게 된다면 갑자기 더욱 친근해지는 느낌을 가지게 마련일 것입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사귀는 사람의 배경이나 환경 이런 것을 알게 되면 훨씬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굉장히 잘 알려진,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면 항상 만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운동기구 5가지가 그 명칭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역사적 유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롭다는 느낌이 벌써 들죠.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령입니다. 아령은 역시 근육 운동의 대명사이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아령이라는 명칭은 중국의 야링이라는 단어에서 건너온 것입니다. 이 야링은 아령을 그대로 중국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야링은 또 유럽에서 쓰는 담벨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중국식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담벨은 또 무슨 뜻이냐? 이 담벨은 벙어리라는 뜻의 담과 벨, 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벙어리 종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벙어리 종이라는 의미를 가진 담벨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똑같은 벙어리 종으로 번역이 되어서 야링이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도입돼서 사용된 아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아령이, 담벨이라는 단어가 유럽에서는 왜 그런 독특한 이름이 만들어졌을까요? 원래 17세기 정도라고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교회 종탑 또는 마을 종탑에서 그 종을 치는 종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치기들은 이 종을 치는 그 업무를 상당히 거룩하고 신성된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상당한 힘이 드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소 훈련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나라식 종은 종 바깥에 치는 곳을 표시를 해놓고 큰 나무방지 같은 것으로 외부에서 때려서 종소리를 내죠. 그렇지만은 서양식 종은 종 본체를 밧줄 같은 것을 메어 가지고 흔들어서 안에 있는 추하고 부딪히게 해서 내부에서 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종을 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종치기들이 평소에 이 종을 잘 치기 위해서, 종 자체도 꽤 무게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훈련을 하면 종소리가 계속 나게 되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폐가 될 뿐만 아니고, 또 이게 무슨 종이 갑자기 울리느냐 이런 또 혼동도 일으키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고 종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기는 손잡이, 회전축, 또 무게 저항을 주는 축, 이렇게만 가지고 자신들이 종을
효율적으로 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해간 것이죠. 이런 초기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으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기의 훈련기구가 점점 오늘날의 아령으로 발전을 했고 이름은 그대로 담배 벙어리 종이 된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원래는 아령이라는 말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영어식으로 담배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물론 대체 아령이라는 철 아령이죠.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보편적으로는 담배를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엽기입니다. 엽기는 아령과 더불어서 근육 운동의 쌍두마차라고도 할 수 있죠. 가장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개념의 근육 운동 기구입니다. 이 바벨은 앞에서 담벨이 벙어리와 종의 연결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바벨 역시 글자 그대로 바라는 것은 막대라는 뜻이죠. 긴 대에서 양쪽으로 무게를 달고 양손으로 다루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말합니다. 바벨은 역시 중국으로 가서 글자 그대로 번역이 됩니다. 깡링이라고 역시 막대로 종처럼 그렇게 운동을 하는 기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만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갑자기 엽기로 변합니다. 이 엽기는 글자 그대로 한자로 해석을 하면은 힘을 쓰는 기구라는 뜻이죠. 왜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엽기로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까 아령에서도 이야기 드린 대로 영어를 그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베루 이러죠. 아령과 엽기에서 특히 엽기에서 우리나라의 그 엽기를 가리키는 명칭이 그렇게 독특하게 정착이 된 것은 상당히 흥미롭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캐틀벨입니다. 캐틀벨은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운동기구입니다만 이 캐틀벨은 캐틀 자체는 주전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벨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담벨, 바벨의 그 벨과 같은 의미에서 어떤 무게를 나타내는 그런 묵직한 단위를 그렇게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전자냐? 이것은 원래 캐틀벨은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운동기구입니다만은 서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캐틀벨의 모양이 둥근 쇠 모양의 위에 손잡이가 달려 있는 것이 옛날 전통적인 그런 모습의 주전자와 같아. 이렇게 해서 캐틀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네 번째 흥미로운 운동기구는 우리가 흔히 러닝머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트레드밀입니다. 이 트레드밀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트레드는 밟는다는 뜻이고 말이죠. 밀은 방앗간, 재분기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곡식을 빻는 기계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고 왜 이런 운동기구가 만들어졌냐 하면은 그 유래는 19세기 영국의 형무소에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당시 죄인들을 형벌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큰 바퀴축을 가진 어떤 틀에서 계속 걷게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러닝머신의 원형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절대 즐겁게 보이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오늘날 트레드밀은 운동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기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그냥 사서하는 형벌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트레드밀은 또 운동기구뿐만 아니고 병원에서 어떤 심장 부하 검사라든지 또 재활 치료 등을 위해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체육관에서 사용하는 트레드밀은 러닝머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냥 트레드밀로만 부르지 러닝머신이라고 다르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리프티컬 머신입니다. 요즘 유산소 운동의 하나로 상당히 각광을 받는 운동기구죠. 이 일리프티컬이라는 뜻은 타원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신 분은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발이 움직이는 궤적이 타원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리프티컬 머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기구가 만들어진 배경은 우리가 평소에 걷거나 달릴 때 직선이나 원으로 그런 궤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타원형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흉내를 내면서 관절, 발목이나 무릎이나 고관절 같은 데 무리를 주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페달 위에서 발이 움직이기 때문에 러닝머신과는 달리 전혀 발이나 다른 다리 부분에 어떤 부담을 주지도 않죠. 또 직선 운동과 수직 운동이 아닌 묘한 궤적을 그리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또 리듬감이 있게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운동기구 5가지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리고 구독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